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배당 기준일이었죠? 게다가 주가도 많이 올라서 이리저리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요즘 핫 이슈죠? SK 바이오팜 상장이 곧 다가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식 양도세 부과 확정안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가격 동향과 수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 우 및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최대의 핫 이슈였죠? SK 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 SK 바이오팜에요, 몰린 돈이 31조 원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대의 최대의 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1억 원을 넣었는데도 겨우 13주를 배정받는다고 하네요. 한 주에 지금 4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3주면요, 대략적으로 6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현금을 넣었어야만 한 60만원어치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공모주 청약에 넣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참고로요, SK바이오팜의 공모가는 49,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모를 끝낸 SK바이오팜이요, 다음 주 목요일인 7월 2일 날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의 주식은요, 이날부터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에 돈을 넣으셨던 분들은요, 그 돈이 오늘 환불이 됐죠? 환불이 됐고요. 나중에 주식은 이날 아침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파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앞페이지를 다시 가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SK바이오팜에 몰린 돈이 총 31조가 몰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투자처를 못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이 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자금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SK바이오팜의 요 상장일 날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상장일 날 공모가가 49,000원이었죠? 요 49,000원에 90%에서 200%의 범위 내에서 시작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동시 효과로 오전 9시에 결정이 되죠? 그 오전 9시에 그 시작가가 결정이 되고요. 그 시작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내에서 장중 변동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요,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핫 이슈죠?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요 시작가가 200%, 그러니까 49,000원의 2배인 98,000원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9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사실은 거품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거품을 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상한가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어쨌든 98,000원 그 가격 자체가 이미 거품을 안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SK바이오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본인이 나는 투기에 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들어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투기 같은 거 싫고 평범한 일상과 편안한 잠자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SK바이오팜을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매수를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즘 워낙에 핫 이슈거든요. 그래서 언제 상장되는지
상장할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자, 참고로요. 바이오나 의약 관련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사기꾼들이 많았죠? 그래서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라젠, 그리고 최근에 메디톡스가 있었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내추럴 엔도텍, 이런 등등의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나 의약 관련 회사들을 투자하실 때는요,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는 사기꾼들이 참 많죠?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한평생 살 때에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하고 평생을 살았다 하면요, 그것도 나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꾼 같은 회사들도 간혹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정부 확정안이 발표가 됐죠? 2023년부터요, 그러니까 한 2년 반 정도 남았네요. 주식 투자로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을 넘게 번 개인에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또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양도세의 세부 내용입니다. 자,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가 그 대상이고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이익과 손실을 모두 정산을 합니다.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요. 돈을 벌었을 때도 있고 손실이 났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정산을 해서요. 그 1년 동안 이익이 났을 때에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3억 원 이하일 때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요.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3억 원 이상씩 초과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냥 2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요.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의해서 2천만 원까지 번 돈에 대해서는요, 세금을 물리지 않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씩 세금을 매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 세금 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국내 주식에 대한 혜택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 양도세의 세부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주식 거래세는요, 현재 매도할 때 0.25%를 내고 있죠? 이것을요,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 주식 거래세를 좀 낮췄잖아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타 매매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배당세는 현행 15.4%로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차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당주의 매력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당해의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실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만약에 손실이 났다 하면요, 향후 3년간 이익에서 차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제도는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니까 반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반발에 대한 약간의 무마용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제를 바꾸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 한 3개를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
이제 2023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죠? 그러면 2023년 이전에 매수한 주식은 매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나,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정답은요, 자신이 실제로 산 금액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2022년 12월 말에 주가가 있겠죠? 그 두 개의 금액을 비교해서요, 그 둘 중에 더 큰 금액으로 매수 가격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전에 매수한 주식을 뭐 굳이 2022년 연말에 파실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식을 안 팔아도 주가가 오르면 양도세를 내나,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양도세라고 하는 거는요,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됐을 때에만 부과되는 겁니다. 따라서 안 팔면 안 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안 팔면요, 뭐 평생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10년씩 장기 투자를 해서요, 10년 뒤면은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주가가 많이 상승한 다음에 팔면 한 해의 이익이 다 몰아져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정답은요,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주식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수입니다. 최근 1년을 나타낸 거고요. 뭐 올해 들어서 쭉 상승했다가요, 쭉 내려가고 있죠? 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좀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격 자체도요, 작년 저점 근방에 거의 다가와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좀만 지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반등을 해서 쭉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삼성전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고정가입니다. 고정가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6월달 고정가는 5월달 가격보다 뭐 깎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수출 동향입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을 나타낸 표고요, 4월, 5월, 6월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참고로요, 요 6월달 1일에서 20일 사이의 데이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1일에서 10일 사이의 데이터였거든요. 그때는요, 요게 22.6%, 스마트폰은 플러스 35.8%였는데요. 수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요, 6월 초에 잠깐 반짝하고 수출이 잘 되다가요, 다시 수출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2분기 실적이요, 작년만큼 나오기가 힘들겠죠? 이거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번 주에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작년만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입니다. 자,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하면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요, 좀 살짝 다시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약간 빠져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증시가요, 뭐 경제가 좋아져서 주가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풀어서 좀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크기 때문에요, 한동안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미국 증시의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IT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하면서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요, 다시 회복해서 다시 최고점을 한번 찍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언택트 관련주라고 하죠. 그런 IT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 증시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때문에 쭉 빠졌다가요, 다시 상승을 해서 현재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때문에요, 쭉 빠졌다가 이렇게 한동안 상승을 했죠? 그리고요, 지금 이번 주는 한 주는 거의 이제 횡보를 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사실 배당 기준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른 것은 사실 예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저점을 한번 찍고요,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조정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기간이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칸이 일주일이라는 뜻이죠.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이렇게 4주 동안 상승을 하고 다시 4주 동안 하락을 했죠. 그리고 3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요 세 번째 상승이 좀 상승폭이 컸죠. 그래서 요 다음에 지금 한 3주 정도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의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월, 화, 수, 목, 금인데요. 목요일날 엄청 팔았죠? 목요일날 이렇게 엄청 팔았는데도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죠? 뭐 그만큼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우는요, 거의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거의 계속 팔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삼성전자 우의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해서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우는 현재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뭐 큰 특이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의 적정 주가를 일봉에다가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당 수익률 3% 지점인 47,000원 지점이 여기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2.8% 지점인 55,500원이 여기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점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통주의 주가 차트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때문에요, 이렇게 주가가 쭉 빠졌다가요, 다시 이렇게 한동안 또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조정 타이밍입니다. 오늘은요,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예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정 기간이고요. 이 기간이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주가 차트의 주봉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이렇게 1차 상승을 했다가 조정 기간을 거쳤죠. 그리고 이렇게 2차 상승을 했다가 현재 지금 조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기간이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해서 이렇게 수, 목, 금 이렇게 계속 샀죠? 최근 들어서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보통주를 계속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삼성전자의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해서요. 사실 요 매매량이 별로 없어 보이죠? 사실 별로 없는 건 아니고요. 이때 이게 너무 많이 사가지고요. 지금 그래프가 좀 나머지가 다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큰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삼성전자 적정 주가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요즘 개인분들이 배당 때문에 우선주를 선호하시죠? 그래서 이런 우선주 선호 추세로 인해서요. 보통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고려해서요. 적정 주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매수가는요. 53,000원이 되겠고요. 새로운 적정가는 5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전 적정가는 58,000원이었고요. 매수가는 5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낮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제 얼굴이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 오랜만에 제 얼굴을 넣어봤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얼굴을 내미니까요.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날씨와 함께 바이러스도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삼성전자 우가요. 적정 주가를 찍으면 제가 또 화면에 나와서 춤을 한번 추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